전기 분해의 원리. 자, 여러분, 우리가 화학 전지를 배웠고 이제 전기 분해를 배울 건데 이건 하나만 기억하자. 전기 분해를 하려면 전원장치가 반드시 필요하죠. 맞지? 화학 전지에는 전원장치가 필요했어요? 그것 자체가 전원장치인데. 또 하나, 화학 전지는 전극이 주어예요. 걔가 전자를 잃어요, 얻어요. 그럼 얘들은 주어가 누구냐? 이온입니다. 명심하세요. 음극, 양극이 주어가 아니에요. 거기에 가는 양이온, 음이온이 주어란 얘기죠. 이 방향성부터 보고 들어가시라고요. 다시 말해볼까요? 화학전지에선 음극에서 전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걔는 산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맞죠? 양극에서는 그 전자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환원이 일어나야 되는 거 맞죠? 이온 입장에서 봐요. 이제 음극으로 무슨 이온이 끌려갈 것 같아요? 양이온이 끌려가죠. 그 양이온이 전자를 받아야 됩니다. 음극으로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음극에서 환원이 일어나요. 자, 여기는 자기가 이해를 하기 나름이에요. 음극으로는 양이온이 끌려가서 전자를 받아서, 양극으로는 음이온이 끌려가서 전자를 주고. 이해 갑니까? 그렇게 해서 물질이 되어서 나오는 게 전기분해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화학전지에서 음극은 산화가 일어납니다. 전기분해에서 음극은 환원이 일어납니다. 외워야 될 분량이 2배로 느는 것 같지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음극은 전자를 내어놓고 양이온은 그 전자를 받고.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음극 입장에선 산화가 돼야 되고 양이온 입장에선 환원이 돼야 되고. 그걸 음극 입장에서 보느냐 양이온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틀려진다는 걸 명심해서 구분하라고. 알았지? 먼저 전기 분해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전기 분해란, 여러분, 화학전지는 무슨 에너지에서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였죠? 그러면 전기 분해는 무엇입니까? 전기 에너지를 통해 새로운 화학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면 전기 분해가 되려면 이겁니다. 화합물을 원소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전기 분해예요. 전기를 통해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 원소 1, 원소 2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음극, 양극에서 이런 형태가 나올 것이다. 됐어? 전기 분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음극은 누가 끌려간지? 양이온이 가서 누구를 받아서? 전자를 받아서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 다음, 양극은 음이온이 가서 이때는 전자를 내어놓고 물질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전자를 내어놓고 전자를 받고. 자, 이 물질이 생각을 잘 해봅시다. 양극은 대부분 기체예요. 명심하세요. 아니, 모두 기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비금속이 가는 거니까. 음극은요, 금속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수용액 상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배우는 게 주 관점이거든. 음극에서 기체가 나올 수 있는 경우 대부분, 여기가 양극이 대부분. 음극은 수용액 상태에서는 거의 기체가 나오게 되는데 그 기체가 누구다? 수소기체입니다. 100%. 알았어요? 음극에서 나오는 기체는 수소기체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수용액이 아니라 용융 상태에서도 전기분해를 하잖아요. 우리 염화나트륨 용융 상태에서 전기분해 해봤잖아.
그런 상태에서도 전기분해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금속이 나올 수 있어요. 수용액 상태만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런지만 여기서 정확히 알면 됩니다. 자,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은 끝났어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이 뜻은 이런 거에 좀 쓰면 되겠죠. 음극은 지금 보니까 환원이 일어나네요. 양이온 입장에선 환원이 일어나요. 양극은 산화가 일어나고요. 자, 이렇게 보자고요. 자, 간단하게 봅시다. 얘 산화수 뭘까요? 플러스예요. 양이온이니까. 이거 산화수 얼마예요? 물질. 코돈소일 거 아니야, 원소. 0입니다, 0. 알죠? 그 다음 여기도요. 음이온 그러면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죠? 혹은 마이너스 2나. 물질 그럼 0이죠? 그럼 얘는 산화수가 증가한 거예요. 산화. 얘는 산화수가 감소한 거고, 환원. 산화수로 생각해서 해석을 하십시오. 알겠지? 오케이? 자, 이제 전해질 용융액의 전기분해를 보게 됩니다. 전해질 용융액. 이거 잘 들어요? 전해질 용융액이라고 했습니다. 용융이 뭐예요? 고체에서 액체화 시킨 거죠. 가열을 해서. 그지? 수용액이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전기분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겁니다. NaCl 고체가 있는데 얘를 NaCl 액체로 만드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용융이라고 한다고요. 가열을 해서 얘를 만들겠죠. 그러면 이 액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가서 음극은 누가 가느냐? Na 플러스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얘가 되겠죠. 보십시오. 아래첨자 없죠? 금속이란 뜻이에요. 양극은 염화 이온이 가서 이게 되겠죠. 자, 이제부터 차례차례 보세요. 환원이 되고 산화가 되는 건 눈으로 봐도 자명해요. 자, 이제부터 전기 분해의 정의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물질이 나와요. 이거 물질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물질 아니에요. 그럼 물질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체로 만들어야죠. 아래첨자 2를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물질입니다. 우리는 얘를 염소 원자, 얘를 염소라고 하지요. 이게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다 보니까 이온도 2개씩 와야 되고 전자도 2개씩 한꺼번에 일어야 물질 1몰이 나오게 되는 격이 되는 거죠. 산화 환원은 주고받는 전자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2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생성되는 몰을 보면 2대 1로 나오게 됩니다. 나트륨 2몰, 염소기체 1몰로. 자, 염화구리 수용액의 전기분해를 한번 볼게요. Cu, Cl2. 자, 액체. 용융액이라고 합니다. 얘를. 용융액. 얘를 보시면 Cu 2가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온 2개로 이렇게 나눠요. 자, 음극에는 구리 이온이 가서 전자 2개를 받아서 구리가 되고요. 양극에서는 염화 이온이 가서 염소가 되고 전자 하나를 내놓는. 그러나 얘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물질이 돼야 되니까 염소가 나와야 돼요. 염소. 염소는 Cl2죠. 그래서 2개. 이때는요. 주고받는 전자수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얘들은 생성되는 몰수가 어때야 된다? 1대 1이군요.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무난하죠?
용융액 전기분해쯤은 누워서 떡 먹다 체해서 돼지기잖아. 딱 좋잖아요. 이제부터 수용액이에요. 이게 이제 아마 중학교 니네들 그거 봤냐? 과학 경시대 혹시? 나 시험 봤어? 요즘엔 거의 이제 하찮은 대회가 돼버렸지, 그 대회가. 거기에 자주 나오는 문제가 여기 문제예요.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알았어요? 여기는 단순한 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용융액의 전기분해를 봤어요. 양이온은 어디로 가고, 양이온은 음극으로 가고, 음이온은 양극으로 갔죠. 자, 결론을 내려줄게요. 용융액의 전기분해에서 이 용융액이 대부분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이 대부분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전기분해에서는 자, 양극은 이런 형태의 기체가 발생해요. 항상. 음극은요. 이런 형태의 금속이 나옵니다. 금속이란 뜻이에요, 금속. 이건 기체. 금속이 그렇잖아요. 아래 첨자가 없잖아요. NaCu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전해질 수용액의 전기분해입니다. 전해질 수용액은 여러분 좀 내용들 봐야 되거든. 자, 수용액의 전기분해는 이거 보이나? 아, 지워서 하자. 다 쓰면 얘기해. 지워서 할게. 괴롭히기. 괴롭히기. 요즘에 불우이웃돕기 성능 같은 거 내냐, 니네? 그런 거 없어? 혹시 위문 편지 같은 거 쓰냐? 그런 거 없지? 쓰기 써? 이제 아직도 써? 썼었어? 정말 가식적이게 썼겠네. 첫 제목이 뭐야? 우리 때 국군 장병 아저씨 께 니들은 뭐라고 하냐? 국군 형님 뭐 이렇게 쓰나? 아프리카 쪽에다 썼어? 영어로? 아, 그럼 그 형들 화내지. 이런 조선놈 이러면서. 아, 위문편지 쓰는구나. 니네가 쓰면 잘 안 읽을 텐데, 그치? 여학생이 쓰 여학생 이름으로 써야지. 아니겠다. 니들이 썼는데 여군한테 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죠? 국군, 일부러 국군 눈앞게 이렇게 딱 그쪽으로 가겠죠. 와, 정말 안 지워진다. 왜 그렇지, 여기가? 부드럽게 지워질 뻔한데 잘 안 지워지네. 따라락 소리 참. 자, 이제 수용액 상태에서의 전기분해를 볼게요. 이가 제일 중요해. 전해질 수용액의 전기분해야. 전해질 수용액의 전기분해. 왜 전해질이란 말이 들어가냐면, 봐봐. 우리가 물에는 25도씨에서 1.0 곱하기 10의 - 14승만큼의 하이드로gen 이온 농도 곱과 수산화이온 농도 곱이 있다는 건 알아. 맞지? 있다는 건 안다고. 근데 들어봐. 순수한 물은 전류를 아주 미비하게 흘러서 비전해질이라고 얘기해. 중류수를. 그럼 이 아이가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뭘 넣어줘야 돼? 전해질을 넣어줘야 돼. 그래야 물도 전기분해가 가능해. 알겠니? 우리는 지금
전해질을 녹인 상태 수용액의 전기분해를 다루고 있는 거야. 순수한 물의 전기분해가 아니라. 그렇다면 여기도 똑같긴 하거든. 잘 봐. 음극으로는 누가 가고 양이온이 갈 거지. 양극으로는 음이온이 가겠지. 그런데 얘들이 녹아 들어감으로 인해서 물의 동적 평형이 깨지게 돼. 우리 물속에는 아주 미비한 양이지만 누구누구가 있다고 그랬지? H3O+, 그냥 우리는 H+라고 하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동등하게 했잖아. 중성이니까. 걔들도 음극양극으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앞으로 전해질을 넣어줄 거야. 그럼 전해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이온결합 물질이겠지? 그때 음극으로는 양이온이 끌려가는 동시에 수소이온도 같이 가. 음극으로. 그 다음에 양극으로는 음이온이 끌려가는 동시에 수산화이온도 같이 가. 질문. 수소이온이 환원되면 무슨 기체가 된다? 수소기체요. 수산화이온이 환원되면 산소기체가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물을 전기분해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때 니들이 알아야 될 게 이거야. 잘 들어봐. 물이 전기분해가 되는데 자, 음극으로 가면 양이온하고 물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양이온하고 물하고. 물도 니네 우리가 얘기해보자. 음극으로 가면 산화돼 환원돼. 양이온이 음극으로 가면 이온 입장에선 물질이 돼야 되잖아. 양이온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물질이 돼? 그렇지. 얻어야 물질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용융액 상태에서는 그냥 양이온 혼자였는데 이젠 서로 상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물이냐 나냐 이런 식으로. 알았어? 정확히 말하면 수소이온이냐 나냐 비교를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이온보다 환원성이 좀 적다. 물보다 환원 덜 된다. 그럼 물이 먼저 환원돼서 수소가 발생하고 내가 얘는 이긴다. 환원 내가 더 잘 돼. 그러면 걔가 발생을 하고. 알았어? 그런 식의 비교값을 보여줘야 돼. 그걸 거기다 정리해 놓은 거야. 어쩔 수 없죠. 이건 외우셔야죠,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음극에서 산화되는 물질 해가지고 써 있습니다. 음극에서 산화되는 물질. 자, 물이 산화되는 경우라 여기는 조건을 그냥 물로 써놨어요. 조건을. 물로 써놨습니다. 조건 장치를. 자, 우리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수산화이온하고 수소이온으로 물이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갖고 해석을 해야 되지만 이 책은 그걸 언급을 안 했어요. 그냥 물이라고 해놨어요. 알았습니까? 그냥 중성물이다라고만 해놨거든요. 물이 음극과 양극의 전기 에너지를 딱 받는 순간 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이온과 만나면 물이 산화가 된대요. 어떤 이온과 만나면 물이 산화가 된대요. 또 어떤 이온과 만나면 물이 환원이 된대요. 질문. 여러분, 산화가 되는 게 무슨 극이지? 산화가 되는 게 무슨 극이지? 산화되려면 무슨 이온 끌려가야 돼? 음이온 끌려가야 되지? 양극을 말하는 거야. 물이 환원이 잘 된다 이런 표현을 쓰면 환원되려면 무슨 극이지? 음극이 돼야지. 왜? 양이온이 가서 환원돼야 되거든. 주어가 이온이라고 했잖아. 뭔 말인지 알겠냐? 주어가 이온이라니까. 그 실제로도 여러분들 여기 책에서 써 있는 말들을 보면 주어가 항상 물이에요. 물보다 이래요. 물보다. 자, 이제 볼게요. 음극. 뭐 잘 되는 곳이죠? 무슨 이온이 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이온이 산화되는 것이 음극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렇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산화 잘 되는 정도예요. 자, 칼카나마. 얘들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 얘들이 가게 되면 얘들을 대신해서 수소가 산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양이온이 야, 은근 양이온 환원되는 곳 아니야? 아이, 부끄럽다. 뭐 하는 거요? 환원되어줘. 산화된다고 하네. 부끄럽네. 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렇게 갈수록 뭐 잘 돼요? 이해 갑니까, 이거? 원래 칼륨이 산화 제일 잘 돼요. 그럼 그건 뭘 뜻하죠? 환원 제일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음극은 양이온이 가서 환원돼야 될 곳이에요. 저 칼카나마 여기까지요. 사실은 알륨륨까지. 얘보다는 누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소이온이 환원이 더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사실 수소이온은 H2O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얘를 수소이온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무슨 말이니? 이 이온들이 들어가면 수소가 발생합니다. 무조건. 이 이온들이 들어가면 수소가 발생해요. 왜요? 얘는 항상 물속에 있는 애예요. 수용액 속에. 그러니까 음극으로 수소이온이 항상 같이 가요. 근데 전해질 속에 이런 이온들이 있으면 얘들이랑 얘가 같이 가면 수소가 환원돼요. 알겠죠? 수소가 환원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보다 반응성이 작은 애들이 들어가면요. 걔들이 환원돼요. 예를 들어 구리 이런 애가 들어가면 수소보다 환원 더 잘 되기 때문에 물보다 환원 더 잘 되기 때문에 걔가 석출이 돼요. 알았습니까? 요렇게 알아두세요. 그냥 요런 식으로. 아, 얘가 들어가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였구나. 다시 말해서 환원이 더 잘 되는 비교값을 써놓은 거야. 그러면 양극은 음이온이 산화되는 곳이죠. 음이온이 산화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황산, 탄산, 인산, 질산, 플로린, 수산화이온, 염화이온. 자, 이렇게 봅시다. 이쪽으로 갈수록 산화 잘 됩니다. 이때 이게 물속에 있는 애예요. 여러분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OH-이온이 같이 물속에 있던 OH-이온이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같이 가게 되면 황산이온이라든가 탄산, 인산, 질산이 OH랑 같이 가면 OH가 환원돼요. 아, 산화돼요. OH가 산화되어서 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알았어요? 자, 이 말을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한번 봅시다. NaCl을 이렇게 놓을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용액이에요. NaCl 수용액입니다. 얘가 어디 안에서? 물속에서 이렇게 이온화되어 있겠죠.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거 지금 수용액이란 말이에요. 수용액.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음극. 나트륨 이온이 끌려가겠죠. 양극. 염화이온이 끌려가겠죠. 이게 용융 상태의
애초에 이온들이 가는 방향 아니야? 근데 이건 물이란 말이야. 물이면 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물이면 같이 있어 이렇게. 됐어? 물이니까 얘들이 같이 있다고, 같이 끌려간다고. 자, 저 위에 칠판 봐봐. 둘 중에 누가 환원 더 잘 돼? 얘가 더 환원 더 잘 되지. 수소이온이 환원 더 잘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수소가 발생한다니까. 그럼 여기는 누가 더 산화 잘 돼? CL이 더 산화 잘 되잖아. 얘가 산화 잘 돼. 염소기체 발생이에요. 이게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전기분해예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물속에서는 그래서 나트륨이 석출을 못한다고. 석출되자마자 물과 반응해버려. 그럼 이것도 한번 니네가 한번 보자. 자, 질산은 수용액. 아이고. 얘 한번 봐봐. 질산은 수용액의 전기분해. 음극으로는 누가 끌려갈 거야? 은이온. 양극으로는 누가 끌려가? 질산이온. 근데 이 수용액이잖아. 그럼 너희들은 뭘 써놓는다? 여기 수소이온 있고 여기 수산화이온 있겠구나. 같이 가겠구나. 은하고 수소이온을 비교하면 은은 굉장히 환원 잘 되는 놈 아니야. 저 아래쪽에 있잖아. 수소보다도 훨씬 아래쪽에 있거든. 얘가 속출이 된다고. 뭐가? 은이. 그 다음 질산과 수산화이온 비교해보면 질산이온보다는 수산화이온이 더 산화 잘 되거든. O2 나와. 끝. 이거야. 이해 갔어? 오케이? 이거 속출시켜봐. 황산구리 수용액. 수용액이야. 음극, 양극. 밑줄을 치라고 찍. OH. 은혜. 그렇지. OH. 그리고 이제 저거 해봐. 뭐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거 그냥 화나서 그런 거야 쌤한테. 화나서 막 부르르 떤 거야. 얘들아, 음극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쟤는? 1번 수소가 발생한다. 2번 구리가 발생한다. 저기에 써 있는 게 구리 있냐 없냐 저 앞에? 없지. 그럼 저기는 구리가 환원 더 잘 되는 거야. 알았어? 수소이온보다는 구리가 더 환원 잘 되는 거라고. 음극은 구리가 발생해. 양극에선 황산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가겠지. 누가 산화 잘 돼? 수산화이온이 잘 되지. 무슨 기체 나와? 산소기체 나오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고. 구리이온이 여기로 끌려가고 황산이온이 끌려가는데 이 수용액 속에서는 반드시 누가 있다고? 얘와 얘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환원 잘 되고 얘가 산화 잘 되니까 구리하고 산소가 나오겠지. 이런 식인 거야. 알겠냐? 무슨 말인지? 이게 물속에도 약간의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해. 이건 좀 깊은 얘기야. 너희들은 물이라고 되어 있어. 그냥 물. 사실도 여기도 이 칼카나마라세에서 수소를 기준으로 잡으면 안 돼. 알루미늄 아라세, 알루미늄과 아연 사이에 H2O를 전위에서는 집어넣어. 걔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너희들한테 그렇게만 문제 인식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써놓고 쟤보다 반응성, 수소보다, 그러니까 여기 요 4개, 5개죠. 칼카나마알 여기까지 금속이 수용액에 들어가면 수소가 발생하고 여기까지 다원자이온이 물속에 있으면 산소가 발생하고. 근데 이걸 외우는 건 쉽더라고. 애들이 잘 외우더라고. 칼카나마알 이러고 외우는데 이걸 잘 못 외워요. 요 무슨 이온이야 이름이? 황산, 요건 탄산, 이건 인산, 이건 질산, 이건 플루오린, 이건 수산화이온이. 그래서 그냥 이건 선생님이 옛날에 그 시험 보기 전에 그냥 알려준 건데 환타, 황산, 탄산, 환타를 든
인질이 환타 들고 있으면 뭐요? 좀 웃기지? 푼수다 이렇게 비웃는 건데 지금 그지? 환타를 든 인질은 푼수다 이렇게 외워. 알았어요? 그런 이온들이 수산화이온과 비교하면 수산화이온이 산화가 덜 돼서 산소가 나온다. 그러면 니들한테 이런 문제를 해볼게. 물을 전기분해할 때 넣어줘야 될 전해질. 그럼 물을 전기분해하려면 음극에서는 수소가 발생하고 양극에서는 산소가 발생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떤 수용액을 전해질로 넣어주면 수마산풀이 나올까? 질산칼륨 수용액 맞다고. 얘를 넣어주면 수소, 산소가 나온다고. 또 하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맞지? 물구낭산 수용액 맞잖아. 그지? Na2CO3 탄산나트륨 넣어도 되고. 그런데 이건 안 되겠지. CaSO4 앙금이잖아. 황산칼슘. 뭐만 알면 되면 박하사탕만 조심해. 박하사탕 뭐야 그게? 앙금이지. 바륨칼슘 황산탄산. 바륨칼슘 황산탄산은 앙금이야. 중3 때 배우잖아. 바륨, 칼슘, 황산, 탄산, 박하사탕이래. 박하사탕 무슨 색깔이야? 흰색이지. 또 어떤 놈 그러지? 분홍색 봤는데요. 그건 걔들이 좋아하는 취향이고. 박하사탕은 흰색이니까 바륨, 칼슘, 황산탄산이 이어진 빠사, 빠탕, 카사, 까탕 이런 애들이 흰색 앙금이라고. 걔들은 전해질로 넣어주면 물에 잘 안 녹으니까 그지? 전해질 역할을 못 하겠지? 그것만 제어하고 나머지는 다 맞아. 알았어. 오케이? 물을 전기분해할 때 넣어준 전해질을 여기서 선택해서 넣는 거야. 자, 그렇다면 넘겨봅시다. 페이지 310쪽에 물의 전기분해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거기 넣어준 전해질을 조건 한번 봐봐. 넣어주는 전해질의 조건. 보니까 질산칼륨 이해 갔지? 두 번째 줄에 질산칼륨 이해 가지? 칼륨보다는 수소가, 질산보다는 수산화이온이. 그 다음에 황산나트륨 이해 가지? 나트륨보다는 수소기체가, 황산이온보다는 산소기체가 발생하겠죠. 이해 가요? 이런 것이 전해질의 조건이다. 자, 이제 전기 분해에 이용해가지고 전기 도금 있고 금속의 재련이라는 게 있어. 자, 전기 도금과 금속의 재련을 볼게. 전기 분해 이용 도금 전기 도금. 자, 이 전기 도금 과정은 뭐냐면 우리가 도금을 할 금속을 무슨 극에 설치하느냐가 중요해. 금속이 석출되려면 음극이 좋아야겠지. 음극. 이해 갔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통 설치를 하냐면 이렇게 설치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전극을 놓고 여기다 이렇게 수저를 매다는 거지. 수저를 매다 놓고 이쪽에는 이렇게 무슨 판을 넣냐? 은판을 넣는 거야. 물론 이 수용액은 질산은 수용액이야. 질산은 수용액을 여기다 넣겠지. 그러면 이쪽 음극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음극에서는 은이온이 와가지고 전자를 받아서 은으로 석출된다고. 이게 도금이야, 도금. 얘가 이 수저에 골고루 도금이 되는 거죠. 그럼 양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수용액에 은이온이 부족하니까 얘가 녹아 들어간다고. 은이 이런 식으로 녹아 들어간다고. 산화가 돼 들어가는 거죠. 수용액 이온을 맞추려고.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양극 쪽에 도금에 사용될 금속을 넣고 음극 쪽에 도금할 재료를 넣는 거죠. 물체를 넣는 거죠. 젓가락, 수저 이런 게 도금의 원리예요. 이해 갔어요? 오케이? 다음, 금속의 재료는 어떻게 쓰냐면
사실 주동을 우리가 순수한 구리를 얻을 때 이걸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구리는 반응성이 작아서 사실은 땅 속에서도요, 순수한 형태로도 곧잘 얻어지곤 해요. 근데 불순물이 섞여 있단 말이야. 불순물이. 그것들을 빼내서 농도 99%짜리 구리를 얻기 위한 재련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극 쪽에 무엇을 갖다가 매다냐면 이렇게 여기가 양극, 여기가 음극이 되겠죠. 여기다가 우리가 재련할 구리 광석을 여기다 놓습니다. 음극 쪽에다. 여기다는 뭐를 놓고요? 이렇게 음극판, 구리판을 한 연결하면 되겠죠. 순수한 구리가 속출이 되는 거죠. 이쪽엔 이렇게 불순물이 포함된 구리를 놓는 거예요. 불순물 포함 구리. 이쪽은 순수한 구리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다 황산구리 수용액을 넣어놓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CuSO4 이가 마이너스 수용액을 놓으면 저 양극에서는요, 구리가 이렇게 녹아 들어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음극은요,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환원돼서 구리로, 붉은색 구리로 여기 계속 흡수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얘들이 찌꺼기가 여기 밑에 쌓여요. 찌꺼기. 이렇게 찌꺼기가 쌓이거든요. 이 찌꺼기가 누구냐? 비쌉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백금, 금, 은, 이런 애들이에요. 귀금속들이 쭉 쌓입니다. 그 아래. 나중에 저희 가서 저것만 싹 들고 오세요. 제일 비싼 거니까. 알겠어요? 이런 형태가 바로 전기분해를 이용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